네, 안녕하세요. 특허법 담당하고 있는 조현중입니다. 공부하실 때 민법 다음에 특허, 그 다음에 상표 디자인은 특별하게 순서에 문제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가장 좋고요. 이거 할 때 저는 요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민법이라는 게 우리가 실체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실체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나한테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따지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권리라는 것도 요구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내가 무엇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분한테 요구할 수 있는지 저분한테 요구할 수 있는지 누구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이 두 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내가 뭘 요구할 수 있고 어느 분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그래서 민법 공부할 때는 그 관계도가 항상 등장할 겁니다. 강의를 하면서 내가 이 사람한테는 X라는 사항을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는 Y라는 사항을 요구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걸 정리하는 게 실체법이고 민법이에요. 순서를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민법을 먼저 다들 경험하시게 되고 거기에 그 공부 스타일이 익숙해지세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 특허를 할 때는 얘는 실체법만 있는 게 아니고 특허도 이제 강의 순서가 있는데 처음에 강의 들어가는 걸 절차라고 있습니다. 이 절차법을 먼저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실체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게 완전히 내용이 달라요. 실체법하고. 공부하는 스타일도 완전히 다르고요. 강의하는 스타일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민법을 공부하다가 특허를 공부할 때 저게 도대체 뭐야가 많은 분들이 느끼는 감정이고 그 감정을 버티지 못하고 에이 저거 내가 할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여기서 제일 많이 생겨요. 괴리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실 때 지금 어디까지 수업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민법 특허 특허법을 들을 차례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전혀 다른 내용을 공부하겠구나라고 마음을 먹어주시는 게 무조건 성공의 길입니다. 같은 법이라고 해서 법이 다 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리 공부할 때랑 화학 공부할 때 자연과학도 다르듯이 법을 할 때도 실체법 할 때하고 절차법 할 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내용을 공부하는구나가 이게 있어야지만 습득이 돼요. 이게 내가 뭔가 닫혀져 버리면 자꾸 거부하거든요. 저 사람 저 스타일 싫어 그러면 절대 안 사귀는 것처럼 내가 저 스타일도 받아들이고 이 스타일도 받아들일 수 있어 할 때 이제 사귀게 되는 것처럼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좀 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차법이라는 것은 뭘 하냐면 단순해요. 그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절차라는 것은 요구되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요구되는 서면이 쓰는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경험을 하셨는데 동사무소 가면은 동사무소 내가 이제 그 주민등록증 발급받을 때랑 뭐 전입신고할 때랑 이게 절차들이 다릅니다. 그 절차들을 어떻게 진행하는지가 절차법이고 그럼 뭐 어떻게 그 서면 쓰는 게 달라요. 이 서면을 어떻게 쓰는지가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절차마다 다르고 기간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는 이렇게 서면을 썼는데 뭐 은행을 가면 또 쓰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걸 처음에 공부하게 돼요. 내가 서면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못 쓰면 내가 어떤 취급을 당하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체코 공부하고 민법 그 다음에 특허를 들어올 때 내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라. 이걸 제일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수업 스케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법학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먼저 사회 혼란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혼란을 막기 위해서 약속체계를 만듭니다. 그게 법이에요. 이거 법을 만들 때에는 내가 일단 세우고 싶은 가치관을 잡고요. 그 가치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들을 다 상상해 오게 합니다. 이런 거 하나 만들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될까 문제가 될까 문제가 될까 문제가 되는 것들을 법 만드는 그 팀한테 상상을 해오라 그래요.
그럼 그런 상상들을 다 수집해서 뭐 이거 나오면 안 되고 이거 나오면 안 되고 이거 나오면 안 되고 하기 위해서 약속을 만듭니다. 근데 그 상상을 할 때 세상 일을 다 상상을 못해요. 그래서 빈틈이 생겨요. 법에서 만들지 못한 빈틈이 초래가 됩니다. 사회 혼란이 초래되죠. 그랬을 때 그걸 보완하는 게 판례예요. 법에 메꿔져 있지 않은 상황을 혼란이 생기면 안 되니까 법을 확장해서 우리가 해석한다라고 표현하는데 판례로서 보완을 줍니다. 판례는 이제 판사님들이 판결을 통해서 해주는 걸 판례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 게 그래서 법과 판례예요. 근데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을 공부할 때랑 특허에 처음 공부할 때랑 이게 완전히 느낌이 다르다고 그랬죠. 실제법과 절차법.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법을 공부할 때랑 판례를 공부할 때가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눠서 공부하시면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여기서 이거랑 완전히 다른 법이다라고 느끼고 완전히 다른 식으로 공부하라 그랬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랑 습득하거나 이해하는 게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고 다르게 공부하면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맥락에서 강의를 완전히 나눠놨습니다. 이게 저만 나눠놨고 제가 최초고 저만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요즘에 효과 좋아서 따라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기본 강의에서 판례를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법 하나만 언급을 하고요. 이때는 법을 만들게 된 게 그 혼란을 초래하기 위한 그 상상들을 해온다 그랬죠. 그걸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이거 판례는 제가 이제 중국 강의라고 해서 별도의 판례 강의를 만듭니다. 기본 강의 끝나고서요. 여기서는 법에서 어떤 미흡이 있었는지를 말씀드려요.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그걸 판사님이 이런 생각을 통해서 보완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거든요. 말씀드린 포인트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강의를 나눠놨고요. 이렇게 접근하시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학도 논리학이고 우리가 그 자연과학도 논리학인데 자연과학과 다르게 법학은 상당히 불완전한 논리학입니다. 그 불완전에 또 주목을 하셔야지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는데 법도 있고 판례도 있지만 여전히 빈틈이 존재해요. 이 빈틈은 공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법과 판례를 통해서 아직도 메꿔지지 않은 빈틈들이 많은데 이걸 내가 공부하다 보면 잠깐만 논리학이었으니까 상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잠깐만 이렇게 되면 이 상황은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되는데 여기로 뻗는 순간 이게 비효율적인 공부가 됩니다. 그거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절대 안 나와요. 근데 그걸 내가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거든요. 그걸 차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차단이 단기 합격의 지름길이 됩니다. 그것들을 이제 방향 설정을 잘 하시는 게 또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법 공부할 때랑 특허법 처음 접근할 때 공부 방식도 다르고요. 강의 스타일도 다르고요. 복습하는 것도 달라야 됩니다. 그거를 잡고 오셔야 되고요. 이게 강사님의 차이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단순히 특허를 공부할 때도 법과 판례를 나눠서 또 접근하시고요. 그리고 법과 판례를 통해서 확립되지 아니한 사항을 절대로 공부하면 안 된다. 이거를 좀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는 기본 강의, 다음이 중급 강의,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강의, 그리고 정리 강의로 나눠져 있고요. 여기 기본이 조문, 중급이 판례입니다. 이 기본 강의는 이미 개강을 해서 실강은 완료가 됐고 인터넷 강의만 남아 있어요. 이제 인강으로 있고요. 중급 강의는 지금 개강했어요. 오늘. 그래서 이제 지금 개강했고 여러분들은 인강으로 하시면 될 겁니다. 인강. 그다음 문제풀이 강의는 아직 개강하지 않았고요. 최종 정리 강의도 이제 개강하지 않았어요. 그 강의 일정은 우리 학교 법학원 홈페이지에 오시면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법하고 판례를 나눠서 공부하라고 했는데 판례는 제가 이렇게 상담들 해보니까 쉽게 하세요. 그러니까 한 번만 강의 듣고 한 번만 연습하시면 충분히 되시더라고요. 근데 법이 조금 아니시더라고요. 한 번 강의 듣고 한 번 연습했는데도 조금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수업 들을 때 무슨 소리인지 알았지만 개인적으로 공부하려니까 아직은 좀 벅차. 이런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건 선택을 하세요. 내가 기본 강의만으로도 법이 충분하다. 그럼 바로 충분하게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기본 강의만으로는 아직은 내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하시면 제가 보완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조문특강이라고 있어요. 이건 기본 강의의 심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 수강생분들은 요거 듣고 이건 필수고요. 필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선택.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시면 듣고 괜찮다 그러면 여기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문제풀이 강의부터 정리 강의까지는 전부 다 선택. 이건 필요하면 하는 거고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거고요. 필요 없으면은 이 교재만 따로 나오거든요. 이 문제집 따로 나오고요. 이것도 교재가 따로 나옵니다. 교재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교재만 보시기 좀 쉽지가 않다. 그리고 빨리빨리 진도가 안 나간다. 그러면 이제 강의를 하시는 거고 그렇게 이제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시면서 상담이거나 이런 거 필요하시면은 여기에 들어오셔서 편하게 글 남겨주시면 돼요. jhgroup.com 여기에 이제 제가 지리 상담하는 게시판이 변리사 시험 특허법 게시판이라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질문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상담도 받고 있어요. 뭐 진로나 아니면 내가 이 준비하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도 상담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되고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변리사가 어떤 직업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준비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대부분의 분들은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는지라고 의심을 하실 때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내가 좀 잘 안 되니까 이거 내가 하는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거 전혀 괜찮아요.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포인트를 잡는 거 마음가짐 때문에 그런 거지 누구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하나가 더 있네요. 나중에 여기 자가가 하나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법은 어느 정도 됐어. 자가 넘어갈 때 그런 생각이 또 한번 살짝 들 겁니다. 특히나 문과생분들. 근데 이게 법원까지는 따라왔는데 자가는 도저히 못 따라갔다 할 때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거는 이과생들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자가에 대해서는 이과생들도 어렵고 법에 대해서는 문과생분도 어렵습니다. 그건 내가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요거는 미리 상담을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마음 먹고 하시면 돼요. 다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과라던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는 그렇다 쳐. 공부는 내가 한다 쳐.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내가 될까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질문입니다. 내가 이거 공부할 수 있을까요?랑 내가 합격하고 나서 될까요? 이게 과하고 그 다음에 뭐 학교하고 나이를 제일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이것도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제가 이제 변리사 한 지도 한 8, 9년 됐고요. 그래서 업계에 대해서 모든 걸 아는 건 아니지만 과, 학교, 나이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특히나 나이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희 동기분들 중에서도 연세에 있는 상태에서 합격하신 분들 계시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잘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은 합격하고 나서 아싸 하고서는 좀 즐기는 게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합격하고 나서 찬찬히 준비하다 보니까 오히려 동기들 중에 더 앞서 나가세요. 근데 나이 들면 수습사무소 못 구하는 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이것도 나중에 결국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과가 이과가 아닌데요. 괜찮아요. 우리가 상표일도 있고 디자인일도 있기 때문에 이과생만 일하는 일이 있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과 중에서도 이거 전자변리사가 제일 잘 나가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물론 이제 전기전자 쪽이 업무는 제일 많긴 합니다. 업무는 제일 많긴 하지만 다른 분야가 변리사가 할 일이 없을 정도다. 그건 또 절대 아니거든요. 이 균형이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굳이 막 어떤 과로 복수 전공하고 복학하고 편입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이제 현역에 계시면서 이런 건 어떠세요? 궁금하신 거는 여기로 이제 질문하시면 됩니다. 일단 오늘 그 특허법에 대한 설문이 이 정도로 하고요. 저희가 이제 매달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번 달에도 했고요. 이게 매달마다 내용을 좀 달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학교교육 홈페이지가 지금 저번 달 설명가 또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도 조금씩 다른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에도 계속 할 거고요. 그렇게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